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는 오늘 파트 3 투약 돕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원칙이 나오는데요. 페이지는 233쪽입니다. 투약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A번을 먼저 보시면 정확한 약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평소에 드시는 약이 맞는지 그게 정확한 약물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대상자. 이 대상자의 약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봉투에 적힌 대상자의 이름과 실제 내가 돌보는 대상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용량. 네 번째 정확한 경로, 마지막으로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묶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소 드시던 약물이 만약에 한 알이었어요, 원래. 근데 반알로 바뀌었다 하시면은 약물이 바뀐 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약물을 정확한 경로로 투약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바르는 약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로를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 정확한 시간은 당뇨약을 예로 들면은 이제 식전에 먹는 약인지 아니면 식후에 먹는 약인지 그걸 잘 체크하셔서 복용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B번 투약 후에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항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은 워낙에 이제 고혈압이 있으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을 드시고 어지러워 하시거나 좀 현기증이 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저혈압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상 반응을 확인해 주시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복용한 후에 저혈당의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워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혈당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 반응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번, 의사의 처방과는 달리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알약을 집에서 많이 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의사들이 이제 처방 자체를 가루약으로 내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임의로 갈거나 쪼개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특히 예로 들면 우리 캡슐 형태 약물 있죠. 그 캡슐이 위나 장까지 거쳐가기 위해서 이제 캡슐을 씌워 놓은 건데 그 캡슐을 벗겨버리면 약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거나 뭐 캡슐을 벗기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D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 투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과 이 약을 섞어서 복용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같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알약과 시럽을 섞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또 비슷하게 약은 물이랑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뭐 우유, 두유 등이랑 섞어서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마찬가지로 페이지 233쪽이고요. 경구약, 투약 돕기입니다. 자, 우리 경구는 입을 말하는 거죠. 입. 그러면은 앞서서 기본 원칙에 나왔던 정확한 경로, 여기서 경로는 입이 되겠죠. 경구. 그래서 밑에 준비물을 먼저 볼게요. 사실 준비물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뒤에 내용이 잘 이해되시라고 미리 좀 적어봤어요. 자, 보니까 뭐 숟가락도 있고요. 주사기도 있어요. 그리고 눈금 있는 약물통, 그리고 빨대라고 돼 있어요. 자, 빨대는 언제 필요하냐면 물약을 투약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물약을 투약할 때 시럽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용도는 착색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우리 철분제 중에 시럽 형태로 된 철분제가 있어요. 뭐 알약으로 된 것도 물론 있지만요. 자, 그런 시럽제를 그냥 입으로 먹게 되면 이에 묻게 되잖아요. 이에. 그러면 이가 착색될 수 있어요. 철분제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시럽제인 철분제를 빨대를 이용해서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빨대를 보니까 지난 시간에 빨대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섭취. 자, 음식 먹는 걸 도울 때 우리 빨대를 사용한댔어요. 굵은 빨대. 국이나 물을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밑에 방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자 이름을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이거 기본 원칙에 나왔었죠? 정확한 대상자. 그리고 두 번째,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올바른 식사 자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앉는 자세가 가장 좋다고 했죠. 앉을 수 없을 때, 대상자가 스스로 앉을 수 없을 때는 침상 머리를 올린다고 했는데요. 자, 침상 머리 몇 도에서 몇 도 올린댔죠, 우리가? 30에서 60도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에서 60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45도도 포함이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이 반자위가 침상머리를 45도를 올린 것을 반자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을 투약할 때는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그래서 반자위는 45도를 말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물은 충분히 제공해 주십니다. 뭐 수술 전이 아니면 물은 충분히 제공하시면 되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은 한 뭐 두세 모금의 물만 제공을 해주셔도 되겠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 자, 이건 투약 후의 상황이죠. 치매가 있거나 뭐 선망이 있는 환자분 혹은 우리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이제 약을 안 먹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삼키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안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앞에서 입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또. 뭐였죠? 자, 편마비 대상자 식사 후에 우리 입 안 확인해 주기로 했죠. 어느 쪽 입안을 확인해 주기로 했죠? 마비된 쪽 입안을 확인해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편마비 대상자는 스스로 뱉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환측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내기 힘들어서 그걸 이제 모르고 지나치면 기도로 흡인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측의 입안을 식후에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서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인데요. 우리 경구약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맨 처음 가루약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루약. 자, 가루약은 어떻게 복용하냐면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을 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주입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앞에서 준비물에 제가 숟가락이랑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가루약은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예요. 숟가락과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그래서 숟가락을 이용해서 복용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복용시키는 것입니다. 대신 주사기를 이용할 때는 양이 적어야겠죠. 물약의 양이 적어야겠죠. 자, 가루약에다가 물을 타면은 물약이 되는 거죠. 우리 물약. 그래서 적은 양일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알약입니다. 자,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옮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약병, 뚜껑, 손. 자, 요런 과정입니다. 자, 먼저 알약을 이 그림과 같이 뚜껑에다가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뚜껑에 있는 약을 손바닥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약병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약병 안에 있는 약들 모두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뚜껑으로 옮겨서 손으로 옮겨달라. 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2번에서 3번으로 나누어 투약합니다. 약 개수가 뭐 5가지가 될 수 있죠. 근데 한 번에 삼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2-3번으로 나누어서 투약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다가 떨어뜨려 약을 분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넣어준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넣어준다. 우리 앞에서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를 생각해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돼 있었죠.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약을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세 번째입니다. 물약이에요, 물약. 자,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렇게 해요. 자, 이게 알약통이긴 한데 좀 물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뚜껑을 요렇게 놔야 돼요. 뚜껑의 위가 지금 바닥에 가 있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계량컵을 다른 높이에서 제가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내가 물을 붓는다 하면 용량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붓고 싶어서 이 높이에서 부었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어때요? 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약물을 물약을 따를 때는 눈높이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딱 눈높이에 맞춰서 약을 따라주시면 되고요. 약을 따르기 전에는 약물을 잘 흔들어 섞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그래서 물약을 사용할 때는 일단 흔들어 주고요. 뚜껑을 열었는데 색이 좀 이상하거나 혼탁하면 바로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따른다. 자,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라벨이 없고요. 여긴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지금 라벨이 없는 방향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라벨 손상될까봐 그런 거겠죠. 라벨에 뭐 얼마나 투약해야 되는지 적혀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벨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라벨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물약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후에 병뚜껑을 닫기 전 입구를 깨끗하게 닦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한다. 이거 앞에 가루약도 나왔었죠? 단 조건이 있었어요. 약의 용량이 적을 때예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복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물약은 좀 외울 게 많아요. 그만큼 문제 내기 쉽겠죠.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빨간 글씨로 맞춰놨으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안약 투여 돕기인데요. 페이지 236쪽입니다. 자, 우리 먼저 준비물을 좀 볼게요. 보니까 뭐 비닐 장갑도 있고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 안약, 거즈 등이 있어요. 자, 그럼 방법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그냥 안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요, 용액 형태의 안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용액 형태의 안약이고, 자, 첫 번째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자, 그 말은 어떻게 닦냐, 요 말은. 자, 요거죠. 눈 안쪽, 여기가 안쪽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이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닦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닦아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뭐 눈을 닦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눈은 안에서 바깥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약 투여 시 두 번째, 아랫눈꺼풀, 하안검이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대어주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용액을 넣었을 때 이렇게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즈를 대어주는 거고요. 세 번째, 자,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 결막낭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그시 잡아 당겨서 아프지 않게 이제 그 점막이 노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자, 중앙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 중앙이나 외측 요쪽에서. 그러니까 요 사이면 되는 거죠. 요 사이, 요쯤에서 안약을 투여시킵니다. 그래서 높이는 1, 2cm 높이에서 투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보기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대상자의 눈 앞쪽에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중앙이나 외측 1, 2cm 높이입니다. 자, 그리고 점적 후에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비루관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교재에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비루관을 제가 같이 나오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루관을 왜 눌러야 되냐면 안약을 기껏 넣었는데 이 관을 통해서 다 코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은 눈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살짝 가볍게 눌러주시면 돼요.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비루관.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안약에는 두 번째로 안연고가 있어요. 안연고. 우리 그냥 피부에 사용하는 연고 있죠. 그거랑 일치해요. 자,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연고류를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연고가 뽁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오염된 걸로 봐요. 오염된 거.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공기와 마찰이 되면서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꼭 닦아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안연고를 사용할 때도 이제 아랫눈꺼풀을 살짝 잡아 당겨 주시는데 그 전에 눈도 닦아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닦았죠, 아까 안약 용액에서. 마찬가지로 눈을 닦아내고 아랫눈꺼풀을 잡아 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는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짜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은 항상 안에서 바깥쪽이라 했어요. 그래서 안연고를 넣을 때도 자, 눈 여기 안쪽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안연고를 짜넣어 주시는데요. 그 안연고가 2cm 정도 되게 짜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연고를 짜놓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감고 안구를 살짝 움직이게 해요. 대상자가 그냥 눈을 감고 눈을 살짝 굴리면 되는데 우리가 손으로 눈을 마사지할 필요는 없겠죠. 손으로 절대 마사지하지 않아요. 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튜브를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섯 번째.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고 나면 분명히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연고들이 있겠죠. 이걸 다시 눈으로 넣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오염됐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고 그냥 멸균솜으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네, 페이지 237쪽 기약 투여 돕기고요. 네, 준비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준비물에는 뭐 깨끗한 장갑, 면봉, 점적기가 달린 약병, 그리고 면으로 된 솜 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치료할 길가 위쪽이다. 그 말은 만약에 내가 왼쪽에 중이염이 있다 하면
왼쪽 귀가 위로 가게 누워야겠죠. 자, 위로 가게 눕는다는 거는 우리 결국 옆으로 눕는 자세를 말해요. 옆으로 눕는 자세는 우리가 두 글자로 측위라고 하고요. 측위. 앞에서 지난번 강의에서도 우리 측위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측위가 옆으로 눕는 자세. 식사 자세로 나왔고 바로 앉을 수 없는 편마비 대상자가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래쪽이 건강한 쪽이 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누워주시면 됐어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귀약을 넣을 때는 치료할 귀가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면봉에다가 용액을 묻혀서 대상자의 귓바퀴와 웨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자, 그 말은요, 이렇게 귀 그림이 있어요. 귓바퀴랑 웨이도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죠. 웨이도와 귓바퀴. 그래서 귀 입구까지 절대 닦아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귀 입구가 되겠죠. 귀 안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귀 입구까지만 닦아내고 귀 안쪽은 닦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귓바퀴와 웨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손으로 데우기 또는 온수에 담궈서 데우기가 있는데, 자, 그 이유가요. 귀를 보면 여기 전정기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차가운 용액이 들어가면 여기가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약을 하기 전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잠깐 담궈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귀의 측면에 따라 정확한 방울의 수를 투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귓바퀴죠. 귓바퀴.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는 말은, 자, 귀가 있으면 후상방. 후는 뒤쪽이죠. 뒤쪽. 상은 위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귀 윗부분 여기를 잡고 뒤쪽 위로 잡아당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귀 입구가 용액이 들어가기 쉽게 이렇게 딱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정확한 방울의 수를 점적을 하는데 귀의 측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 딱 점적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따라서 점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자, 성인의 경우에는 후상방인데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후하방이에요. 후하방.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후하방이 나온 적도 없고 교재에는 후상방 얘기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귀 약을 투여할 때는 항상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점적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점적 후에는 잠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점적 후 잠깐 입구를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해요. 5분간. 자,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5분 누워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작은 솜을 끼워 둘 건데요. 15에서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 넣었다가 제거하시면 됩니다. 15에서 20분. 자, 귀약 투여 후 누워있는 건 5분, 작은 솜을 끼워 두는 건 15에서 20분입니다. 자, 다음은 238쪽으로 넘어와서 주사 주입 돕기인데요. 우리 손에다가 이제 그 수액 같은 거 맞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을 때는요, 수액을 빼지 않아도 갈아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배울 거라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수액백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 높이보다 높게 유지한다.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수액백이 심장보다 낮아지면 혈액이 역류하게 되죠. 그래서 수액이 내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되려 혈액이 수액백으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자, 저번 강의 때 우리 위장 영양 할 때 영양백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영양 주머니.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보다 높아야 됐어요? 위보다 높게 유지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위관 영양, 비위관으로 경관 영양을 하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침대보다 높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맥 주입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해 줍니다. 자,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인 내가 임의로 조절기를 더 풀지 않고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네 번째,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다고 해요. 그때는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교재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재대로. 그래서 조절기를 잠근 상태에서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절대 비비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멍들기 때문이죠. 멍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은 정답. 마사지하거나 비비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자, 다음은 약보관인데요. 239쪽부터 수록된 내용이에요. 약보관 시 주의사항은 보시면은 그냥 잘 아실 내용이죠.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 치매 대상자의 약은 가능한 잠금 장치를 이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약별로 보관 방법인데, 좀 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일단 알약인데요. 원래의 약 용기에 그대로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된다고 하고, 햇빛을 피해서 보관하라고 돼 있어요. 자, 넘어가서 가루약 보관입니다. 자, 가루약은 당연히 먹일 때 처음에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이나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고, 네 번째 시럽제, 물약. 자,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고,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시럽제 먹이기 전에 약을 충분히 흔들고 열었는데 색이 혼탁하면 폐기한다고 했어요. 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기간 먹지 않았던 약물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약을 용기채, 입을 대고 마시지 않아요. 우리 정확한 용량을 투약해야 된댔죠. 그래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을 사용해서 먹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미 꺼낸 시럽,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계량컵에다가 계량을 했는데 조금 많이 따랐어요. 그러면 남은 10cc 정도를 다시 넣어도 될까요? 아니죠. 이미 걔는 자기 약통에서 나온 순간 오염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절대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안약 및 귀약 보관인데요. 자,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닦아내죠. 앞에서도 나왔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가루약부터 시작해서 안약, 귀약까지 내용들이 비슷해요. 말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특색이 있는 부분만 외우시되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모든 약들 중에 햇빛에 두라고 한 약물 없었죠. 뭐 직사광선 피하거나 서늘한 곳, 햇빛 없는 곳 이게 다 그냥 해를 피해서 보관하라는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나온 약은 없었어요. 물론 그런 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흔하지 않고 일단 여기 교재에서는 언급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보통은 낸다 하시면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보기에 약은 뭐 햇빛 아래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물약 부분에서 뭐 계량컵이나 스푼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 꺼낸 시럽을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 거,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투약독기 강의가 끝났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